그리고 이제 저는 마지막에는 이제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수업기가 다가올수록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솔직히 내가 합격 안 하면 누가 합격해? 네, 안녕하세요. 저는 텍스 이슈의 김사현 세무사. 유원식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저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세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분들께 좀 도움이 되고자 저희의 그냥 얘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뭐 공부 방법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기엔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렇죠. 도움이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 경험담을 토대로 좀 말씀드릴 거고요. 왜냐면 저는 사실은 이제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합격 후기를 엄청 찾아봤었어요. 저랑 가장 비슷한 환경에서 공부하신 분들 후기를 보고 제가 그거랑 비슷하게 따라해서 합격을 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제 스토리를 들어보고 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면 조금 도움 될 수 있게끔 좀 안내 드릴 거고요. 뭐 마음가짐이라든지 뭐 방향성 혹은 뭐 동기부여 측면에서 네. 그냥 가볍게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사람마다 좀 상황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업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직장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학교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군대에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상황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저는 일단은 학교 다닐 때부터 좀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부터 세무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건 아니었어요. 애초에 이 세무사라는 직업이 뭔지도 몰랐고 그냥 단순히 저는 동물을 좋아하니까 동물 관련된 학과를 가서 동물을 치료해야겠다. 네. 근데 그게 수의사더라고요. 그렇죠. 수능을 보니까 네. 이게 내가 좋아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전국에 대학교 굉장히 많다. 네.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재수를 고민하던 찰나에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해보는 게 어떠냐 하셔가지고 알겠다 하고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게 이제 저는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전 처음부터 이제 특성화 대학을 가서 준비를 하게 됐고 저희는 커리큘럼 자체가 이 세무사 회계사를 위해서 좀 커리큘럼이 짜져 있어요. 네. 근데 물론 1학년 때부터 공부를 하지 않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를 했고 학교 다니면서 총 수험 기간은 저는 3, 4년 정도 네. 그리고 휴학하고 전업으로 한 게 한 1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학교 다니면서 준비하시는 분이라면은 저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수험 기간도 중요하지만 1차, 2차를 나누자면 저는 1차 때는 오히려 집중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은 그렇게 뭐 관심도 없었고 그냥 한번 보자라는 생각으로 봤던 건데 네. 어떻게 좀 운이 좋게 합격을 했어요. 물론 이제 열심히 했지만 그런데 1차 때는 보통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 듣고 학교 강의 듣고 이 정도로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혼자 대부분 다 했었어요. 그리고 2차 때는 좀 본격적으로 수험 공부를 하면서 똑같이 온라인 강의를 들었지만 가장 핵심이 됐던 건 이제 모의고사를 봤었는데 학원들에서 이제 대부분도 있을 건데 매주나 아마 매달 모의고사를 봐요. 네. 그러면은 똑같이 시험 보는 것처럼 시간, 과목, 시험 감독도 계시고요.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보고 나서 중요한 거는 채점한 다음에 점수를 띄워주고 순위를 매겨요. 예를 들면 100명 중에 뭐 세법학은 몇 등 이렇게 매기다 보니까 이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내가 70등이야. 열심히 해야지. 어느 순간은 막 23등 올라가 있고 최고 잘했던 거는 전체에 6등 한 적이 있었는데 필요하십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아무래도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생각해봤는데 제가 14년도에 이제 합격을 해서 네. 지금 횟수로 벌써 세무사가 된 지 8년이 됐더라고요. 오래되셨네요. 근데 시간 진짜 빠른데 네. 그때 당시를 돌이켜보면은 진짜 막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내가 세무사를 준비하겠다라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은 어렵지 않게 도전해볼 수 있는 거긴 하고요. 물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겠지만 그래서 하실 수 있는 건데 제가 조금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몇 가지는 공부 장소예요. 그래서 뭐 학교 도서관도 있고 네. 독서실 중에도 1인 독서실도 있고 뭐 다인 독서실도 있고 공용 도서관도 있고 학원도 있고요. 집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는 웬만하면 다 경험해보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물론 처음부터 자기랑 맞는 그 공부 장소를 찾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죠. 쉽지 않잖아요. 네. 저도 정말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저는 집에서 출퇴근하는 걸로 하면서 공용 도서관을 정착을 했어요. 근데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제가 공용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으로서 조금 몇 가지 이제 그 팁이나 뭐 에피소드를 좀 들려드리면 저는 그 의지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뭐 게임도 옛날에 많이 했기 때문에 게임도 하고 싶고 친구도 좋아하니까 그쵸. 맞아요. 뭐 술도 먹고 싶고 이랬는데 그거를 못 참아요. 자취하게 되면은. 그래서 일부러 집에 들어갔어요. 저 올가매기 위해서.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네. 그래서 뭐 부모님이랑 같이 아침밥 무조건 먹고 네. 그다음에 밤에 몇 시에 자고 이런 것들을 루틴화 해버린 거죠 아예.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부모님 눈치도 보게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 출퇴근하는 걸로 했었고 두 번째 도서관을 선택한 이유는 마찬가지 이유예요. 독서실 해보니까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중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의지가 떨어져요. 그쵸, 그쵸. 놀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 갔는데 서로 눈치를 보잖아요. 네. 그래서 저분 열심히 나도 저 정도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도서관을 선택했던 것 같고요. 근데 스트레스는 아무래도 많이 받아요. 주변 사람들 많고 하니까. 근데 일단 제가 도서관 다니면서 좀 에피소드 들려드리면 저는 어떻게 다녔냐면 매일 아침 제가 도서관 문을 열었어요. 네. 근데 그 도서관들이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학예랑 동계 오픈 시간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7시, 학예는 7시 반, 동계는 8시 아마 이럴 거예요. 그래서 7시 반, 7시 20분에 가서 제가 옛날에 기다렸어요. 문 열릴 때까지. 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빨리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다가 거기 1층에 있는 관리자분이랑 조금 이제 친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자분도 얼굴 아시죠 이미. 그죠. 너한테 키를 맡길 테니 너가 그냥 문을 열어라 해서 저한테 AB키를 주셨고 제가 이제 아침에 무조건 오픈을 했었어요. 컴퓨터 켜고. 근데 이제 저 혼자만의 사실은 공간이었는데 그때 당시 아침에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1명, 2명, 3명 저보다 빨리 오시는 분 생기는 거예요. 저를 기다리는 거죠, 열쇠를. 그래서 뭔가 약간 경쟁심도 생기면서 동기부여도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되게 좋은데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혹시나 의지가 박혀 계신 분들은 그것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제 목표는 오픈할 때 내가 열고 마감을 내가 닫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목표였고 물론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거의 그래도 6일 정도는 제가 다 문 열고 문 닫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관 하시는 분들이면 그렇게 또 재밌는 게 있고 또 좋은 자리가 어느 도서관마다 있어요. 저희는 창가 자리였는데 창가 자리가 유일하게 옆에 사람이 없어요. 1인석이에요. 딱 요렇게. 그래서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고 맨날 싸우던 거는 저기 시험 기간 되면은 뒤에 중학교 애들이 와요. 걔네들은 아침에 자리 맡아놓고 가버려요. 전에가 와서 막 떠들고 막 엉덩이로 막 치고 막 책상 흔들고 이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그런 것도 제외하고는 전 도서관 공부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밥 먹는 것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저는 딱 루틴을 만들었어요. 항상 뭔가에 이제 얽매여 있어야지만 돌아가기 때문에 아침 7시 문 열고 출근하자마자 출근이란다. 시작하자마자 믹스커피 한 잔 뽑아 먹고 거기 자판기 마시잖아요. 뽑아 먹고 그다음에 핸드폰은 이제 또 사물함에 넣어놓고 그리고 점심은 항상 편의점 도시락 먹었어요. 도시락 먹는 건 10분, 15분 왔다 갔다 10분, 그래서 30분 정도 걸렸고 저녁은 이제 부모님이 싸주신 도시락을 먹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심 저녁 카페에서 한 1시간 정도 또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커피 먹는 거 포함해서. 근데 물론 계속 그렇게 하면 죽겠죠, 사람이. 그래서 그거는 정말 이제 타이트하게 할 때 1년 정도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1년도 쉽지 않죠, 그렇게 하시기. 네, 그래서 거의 좀비였죠, 좀비. 그래서 그렇게 했고, 출퇴근은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추천드려요. 그래서 자전거를 한 20분 정도 걸렸는데, 어차피 우리가 시간 내서 운동하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근데 운동은 무조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체력 관리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는 체력이다, 체력은 국력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진짜 체력이 중요하신데, 저는 출퇴근할 때는 자전거 다녔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밥 먹고 나서 조금만 20-30분 정도는 시간 되면 걸었어요. 그리고 팔굽혀 같은 거, 철봉 같은 거 좀 하고, 또 물론 운동 열심히 하면 좀 잠이 오긴 하는데, 그때 커피 한 잔 먹고, 그래서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어 오신 건 좀 추천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핸드폰은 사실은 너무 매체가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합격할 때까지는 스마트폰을 안 썼거든요. 안 썼는데도 투지폰에도 재밌는 게 많아요. 뭐 짤짤 타이쿤이라든지 기본 게임 되게 많아요. 지뢰찾기도 있고. 근데 그것도 조차 시험 기간 때는 뭘 해도 재밌잖아요. 그렇죠. 옆에 있으면 하고 싶고 친구 연락 받고 싶고 이러기 때문에 사물함에 저장해 밖에 맡겨놓고
저는 딱 쉬는 시간에만 딱 꺼내 썼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조금 의지가 약하신 분들은 도움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마지막에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수업기가 다가올수록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솔직히 내가 합격 안 하면 누가 합격해? 이런 생각까지 이런 이제 생각이 드셔야 합격하는 네. 겁니다. 선생님도 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생각 들었고 실제로 그 해에 합격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네.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는 맞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처해질 상황도 다르고 네. 그다음에 공부 주어질 시간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실 텐데 자기가 어떤 그 생활하면서 루틴을 짜셔서 하시면은 아무래도 조금 긴 수험 시간을 버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몇 가지 제가 팁만 좀 드리면 솔직히 노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맞아요. 특히나 저는 친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친구 없으면 못 살 정도로 좋아하는데 네. 어떤 생각 들었냐면 내가 친구들이랑 못 놀고 연락 못하면 친구들 날 떠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경험해본 바로는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네. 놀러 나가도요. 솔직히 찝찝해요. 네. 돌아오면 현타 와요. 네. 아들 재밌게 노는데 난 뭐하고 있는 거지? 오히려 더 심해지고요. 네. 그리고 슬럼프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합격하고 나서 노는 게 제일 그게 제일 재밌죠. 재밌죠. 정말 제일 재밌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연락 못한다고 절대 연락 끊어지지 않아요. 네. 남아있을 친구들은 다 남아있고요. 그렇죠? 합격하면 네. 아마 연락 안 했던 친구들까지 연락이 올 겁니다. 맞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사회에 더 좋은 친구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합격하고 멋진 모습을 노는 게 훨씬 더 멋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수험 시간이 길기 때문에 최소 2년, 3년이잖아요. 그쵸. 보통 평균은 4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동안 나를 이제 채찍질할 게 뭔가 필요한데 저는 그 명언 같은 걸 좀 써놨어요. 동기가 항상 부족하다 보니까. 네. 근데 뭐 이제 도서관 같은 데 보면은 뭐 지금 잠이 오냐, 뭐 옆에 적들의 책장을 넘어가고 있다 이런 것도 네. 써놓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솔직히 와닿지 않았고 네. 제가 가장 좋아했던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두 노력한다고 모두 합격하지 않는다. 다만 합격한 사람 치고는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너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그래서 그걸 새기고 내가 노력하면 합격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친구들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막 써놨어요. 지금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나중에 2년, 3년 때 합격 못해서 친구를 못 만나는 게 더 창피하지 않을까. 합격하고 놀자. 그렇죠. 합격하고 한턱 쏘자. 이런 식으로 적어놨어서 혹시나 의지가 좀 약하신 분들이면 주변에 네. 자꾸 적어두세요. 그래서 잠이 올 때 네. 이렇게 쓰시는 거고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건 사실 부모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편도 있고 넉넉하신 편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으실 텐데 그런 거 떠나서 부모님들은 어쨌든 우리를 뒷바라지 해주시잖아요. 그쵸. 물론 뭐 직장인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니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다 부모님이 그 벌어둔 돈으로 뭐 하고 있으니 빨리 가지 이런 것도 써놨고요. 뭐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뭐 부모님 사진 같은 거 좀 걸어두세요. 엄마가 지켜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채찍질을 하시면 조금 더 수험 기간이 단축되면서 동기도 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공부가 안 될 때가 아무래도 있잖아요. 그쵸. 오늘 같은 날 날씨 정말 좋을 때. 네, 진짜. 맞아요. 너무 가을 가고 하늘 싶고. 보면 막 네. 벌써 진짜. 그래서 소풍 가고 싶고. 지금도 그렇긴 한데 그럴 때는 저는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 했어요. 그래서 조용한 데 가서 이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합격했을 때 모습. 정말 그 진실되게, 그러니까 생생하게 상상했어요. 네. 친구한테 내가 밥 사고 기분 좋은 모습, 합격 소식 부모님한테 들려주는 모습 이런 네. 것들을 상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습이 실현이 돼요. 정말 생생하게 상상하면. 맞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엄청 좋아져요. 다시 공부할 의욕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만의 좀 팁인데 아마 비슷하실 거예요. 네. 상상하는 것들은. 이런 시스템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는 무조건 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마다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조금 파악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아침 공기 마시는 거라든지 산책하는 거, 네. 그다음에 초콜릿 달달한 거 먹는 거 이런 것들로 풀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자기만의 루틴을 좀 만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시험으로 조금 디테일로 넘어가면은 2차 시험 어쨌든 쓰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무조건 써야 됩니다. 왜냐면 아무리 내가 암기해도 나중에 시험장 가면 안 나와요. 네. 우리 영어 말하듯 스피킹 하듯이 스피킹도 계속 써야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무조건 써야 되는데 이게 공부하다 보면은 쓰기 싫어요. 맞죠. 그죠? 팔도 아프고 그래서 그냥 오늘은 눈으로 읽을까? 네. 유혹이 진짜 많은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 이제 제트 스트링 같은 거 쓰면 펜심만 가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심만 가로 그 심을 모아서 다 쓴 거를. 그래서 2차 시험 끝났을 때 필통으로 한 요 정도 와, 모았던 엄청 거 쓰셨네요. 같거든요. 엄청 썼어요. 네. 그리고 노트도 이만큼 모아놓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좀 이번 주에도 펜 하나 써야지. 네. 일주일에 한 개 쓰는 게 목표였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재밌게 그 쓰는 것들을 습관 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의고사반은 꼭 들으세요. 정말 2차 때는. 그래서 학원에 막상 가면요 되게 자극이 많이 돼요. 특히나 지학분들은 더 하실 텐데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고 내가 얼만큼 잘하는지 혹은 트렌드가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시험도 트렌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끼려 학원에 가는 건데 모의고사반은 객관적으로 내 등수가 딱 나와버려요. 그쵸. 그냥 게시판에 걸어요. 네. 굉장히 이게 박제되는 거죠. 네. 그래서 되게 자극도 많이 되고 공부하게 되거든요. 추천드리고 그리고 학원 이제 공부하실 때는 스터디 하시는 분도 있고 혼자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했어요. 근데 보면 이제 그룹 스터디도 하시고 밥터디 네. 밥만 먹는 뭐 그런 스터디도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제 물론 성향이 다르겠지만 네. 아니라고 봤던 거는 어쨌든 사람이 모두 잡담하게 돼 있어요. 그쵸. 밥 먹고 커피 한잔 할까? 네. 그게 쉬는 경우도 맞아요. 있고. 네. 쉬는 경우도 사귀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하루에 20분, 30분씩 열흘이면 300시간이고요. 네. 그쵸? 엄청난 거죠. 100일이면 3000시간이고요. 네. 시간이 아니라 분이죠. 3000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밥 먹을 때도 딱 그 세법 정리한 거 보면서 뷔페, 고시 뷔페 있어요. 정말 빨리 먹을 수 15분 만에 먹고 네. 그다음 저녁도 거의 후딱 먹고 그래서 밥 먹는 30분? 네. 근데 보통 이제 보면은 복도에 쫙 이렇게 앉아있어요. W 학원에 가면은 네. 그래서 커피 먹는데 맞아요. 화장실 갔다 아직도 있어요. 아유, 합격하겠냐. 근데 합격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공부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의지가 약하시다면은 혼자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시험은 실전이기 때문에 실제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게 새벽형도 있고 공부하시는데 아침형도 있지만 저는 솔직히 아침형은 아니거든요. 새벽형인데 네. 시험 공부할 때만은 아침형으로 움직였어요. 왜냐면 우리가 시험을 새벽에 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딱 그냥 정말 시험 시작 10시부터 5시까지는 집중해서 네. 정말 시험 보는 시간에만 쉬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했었고 그게 도움 많이 됐고요. 근데 물론 제 친구는 완전 새벽형에 새벽형 공부해도 합격한 친구는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근데 루틴 맞추시는 게 좋다 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끝까지 노력하시면 다 합격은 하더라고요. 대주머니에도 포기만 안 하시면은. 맞습니다. 근데 어차피 하시는 거 힘들잖아요. 공부하는 거. 그쵸. 그래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대 집중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합격의 기쁨은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그 기뻐하신 표정이라든지 네. 그게 진짜 제일 좋죠. 네, 내가 네. 그 고생했던 거를 보상받는 느낌이 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제 이 경험담이 비슷한 분이라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혹시 수험 관련돼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좀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